이번 시간에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 80건 정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어떤 제작들을 했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간단히 공유해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80건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어 가지고 인증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 크몽에 제가 이제 링크를 영상마다 남겨줬던 것 같은데 저거에 들어가시면은 제 주식 파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문의하기 버튼이 보통 있을 텐데 요게 이제 제 서비스라 가지고 제가 제 아이디로 문의가 불가능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식 파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제작 100% 맞춤형,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저한테 기능들을 넘겨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주는 서비스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상담하고 이제 견적 맞추고 진행하는 형식이었죠. 일단은 리뷰 보시면은 80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리뷰를 이제 남겨주시는 게 필수는 아니신데 리뷰 안 남겨주신 분들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뭐 1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80건 정도 리뷰에 이제 5.0 이렇게 평점을 가지고 있는 제 서비스였습니다. 네, 1년하고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문의를 주셔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이제 80건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을 했느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오픈 API와 이제 REST API, 한국투자증권 API, LS증권 오픈 API 이렇게 네 종류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초기 단계에서는 뭐 대신증권 API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는 이제 키움하고 한투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은 이렇게 했었고, 국내 선물 옵션은 REST API는 이제 지원이 안 돼서 그거 빼고는 다 한 번 이상은 다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API로만 했었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이 보면은 한 50% 정도 이제 차지했었고, 국내 선물 옵션이 대략 한 10에서 20% 비율, 그리고 해외 주식이 한 30% 정도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국내 주식을 아직까지는 많이 한 편입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방법론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특별히 뭐 어떤 것들 위주로 했다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커스텀 제작이라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정리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느냐라고 조금 추려보면은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로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는 1차적으로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조건 검색식을 통해 나온 종목들을 이제 매매 대상으로 일단은 추출을 하고 조건식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매매 대상으로 일단은 종목군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조건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된 수식을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MACD나 RSI,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키움 수식 관리자에서 사용자가 직접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 정의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캔들 패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거래량 기반 이제 모멘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적용하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변동성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서 뭐 하나로 추릴 수는 없었지만 보통은 1차 필터링 거쳐서 2차 분석을 적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물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로 추리자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해외 사용자의 경우는 이제 로컬 시간이 이제 한국으로 찍히지가 않고 시간적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내부 로직들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API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일부 IP들은 또 접속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인터넷 자체가 이제 느려가지고 발생하는 레이턴시 이슈나 아니면은 끊김, 뭐 그런 현상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NXT 마켓이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죠. 뭐 시가가 정규장 시가이냐 아니면은 뭐 통합 시세 기준 시가이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뭐 주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KRX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SOR이나 아니면은 NXT 기준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KRX만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랑 실투자 간의 차이가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주문 방식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의 투자는 KRX 시세만 제공이 되고 실투자는 통합 시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애초에 통합 시세랑 KRX 시세랑 다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일단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사용할 때 이제 HTS에서 표시되는 지표 값이랑 TALib이나 아니면 판다스 TA 등 이제 라이브러리 통해서 계산하는 값이랑 뭔가 달라가지고 값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HTS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지표 산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MACD나 아니면 일목균형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 다른 지표들도 일단은 산출할 때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스텀 자동 매매 프로그램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의뢰는 올해 말까지만 좀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는 특별 케이스나 아니면은 기존 고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개발 리소스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또 고객이 계속 증가를 하면은 제가 계속 리소스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만 접수를 하고, 커스텀 자동 매매 의뢰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만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교육 컨텐츠를 조금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을 계속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제공해드렸던 컨텐츠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GPT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생성 AI를 잘 써가지고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